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느덧 밤 10시가 넘은 시각,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낯선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썸을 타고 눈물을 흐리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분명 머릿속으로는 이제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다음 회차를 누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저게 다 대본이다, 다 설정이다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선택을 받지 못해 울먹일 때 내 가슴 한 구석도 같이 아릿해지고,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분노하며 댓글창을 확인하게 되는 그 묘한 몰입감을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남의 연애에 이토록 진심인 걸까요? 내 연애도 아닌데 심지어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결혼을 한 분들조차 왜 수요일 밤만 되면 TV 앞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혹은 볼 게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주 본능적이고도 간절한 욕구들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을 통해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 은밀하고도 뜨거운 심리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의 대화가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통찰을 더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며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대리만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연애는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는 과정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게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겪어야 하는 그 어색함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나는 안전한 소파에 누워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남녀들이 겪는 그 치열하고도 달콤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위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설레는 대화와 조심스러운 손길을 보며 우리 뇌는 마치 내가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작동하여 화면 속 인물의 설렘을 나의 설렘으로 복제해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상처받을 일은 없으면서 연애의 가장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 메말라버린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일종의 감정적 영양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회적 비교와 확인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꼭 한 명씩은 갈등을 일으키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격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 내 주변의 누군가 혹은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인물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혹은 저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연애 프로그램이 단순히 설렘만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에 중독되는 진짜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의 축소판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는 재미에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저 웃음 뒤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지 늘 궁금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참 어렵죠.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의 속마음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은밀한 계산과 진심을 모두 공개합니다. 시청자인 우리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저 출연자가 왜 저런 실수를 하는지, 왜 저 타이밍에 그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지 분석하며 일종의 심리 전문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의 내밀한 삶을 관찰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타인의 사생활, 특히 사랑과 질투 같은 강렬한 감정을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는 타인의 감정적 민낯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적인 호기심과 정서적인 쾌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연애 프로그램들이 더 적나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타인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어 어떤 말을 내뱉는지, 혹은 거절당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보며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간관계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면 속 출연자들의 실수를 보며 아,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겠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쌓아나갑니다. 이른바 위험 신호들을 남의 사례를 통해 간접 체험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입고 깨닫는 것보다 TV 속 인물이 대신 갈등을 겪고 깨닫는 과정을 보며 배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고통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며 끊임없이 출연자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성격 유형을 추측하며 그들을 분류합니다. 인간이라는 복잡한 동물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우리 본능이 연애라는 가장 원초적인 주제와 만났을 때 폭발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정 출연자가 등장해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억눌린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창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는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어야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 프로그램 속 인물은 마음껏 비판해도 괜찮은 대상이 됩니다. 그를 분석하며 얻는 유대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며 느끼는 그 소속감과 정의감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도파민을 선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의 설렘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면모까지도 안전하게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연애라는 주제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연애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연인이 되는 그 드라마틱한 서사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강력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화면 속에서라도 타인과 타인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뜨거운 불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또 다른 강력한 기제는 바로 투사입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서투르게 고백을 하거나 거절을 당해 고개를 숙일 때 우리가 유독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 앞에서 작아졌던 기억이 있고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해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우리가 꽁꽁 숨겨두었던 그 아픈 기억의 서랍을 슬며시 열어젖힙니다. 내가 차마 내뱉지 못했던 말들을 화면 속 출연자가 대신해줄 때 우리는 정서적인 해소감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출연자를 볼 때는 마치 내 아픈 곳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유독 인기가 없거나 소외당하는 출연자에게 감정이입을 강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주인공보다 구석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거나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출연자를 보며 우리는 내일처럼 속상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약자에게 동조하는 심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가 나중에 반전의 결과를 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연애의 주인공보다는 평범하고 때로는 선택받지 못하는 조연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출연자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거나 성장을 보여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거대한 위로를 얻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또한 우리에게 소속감이라는 아주 달콤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음날 학교나 회사에 가서 어제 본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즐거운 이유도 없죠. 저 출연자는 왜 그랬을까? 혹은 너라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니? 같은 대화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애 가치관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내 연애 이야기하기에는 쑥스럽지만 프로그램 속 인물을 빌려 나의 취향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훨씬 안전하고 재미있거든요. 결국 연애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아주 훌륭한 대화의 소재이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남의 연애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면 속 인물들의 갈등을 보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소통의 부재와 오해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나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저 타이밍에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었는지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보며 내가 유독 이해하기 힘든 출연자가 있다면 왜 그 사람이 불편한지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단점이 사실은 내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혹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관찰의 시선을 나를 이해하는 돋보기로 바꿀 때 연애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최고의 심리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믿고 싶어하고 사랑과 연결되고 싶어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일 뿐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응원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연애와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이토록 깊이 빠져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지독한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발달하고 세상은 더 촘촘하게 연결되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사람 한 명 찾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SNS 속의 화려한 소통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부딪히고 깨지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며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독하게 미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무미건조한 우리 일상에 던져진 하나의 불꽃과 같습니다. 그 불꽃을 보며 우리는 나도 누군가에게 저토록 뜨거운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거나 혹은 나도 저런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연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접어두었던 사랑에 대한 낭만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화면을 통해서나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속 남녀들이 보여주는 그 서투른 진심과 용기 있는 고백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처받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함께 안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공이 곧 사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100점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지가 아니라 한 줄 한 줄 채워나가는 빈 도화지 같은 것입니다. 이제 TV 화면을 끄고 거울 속의 여러분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화면 속 출연자들만큼이나 여러분도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연애를 응원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분명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눈부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충분합니다.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